간목, 을목일간 기운을 얻는 방위와 방법. 1. 오행. 목은 동쪽의 방위로 청색과 관련되어 있다. 목은 생명력과 성장력을 상징하며 나무와 식물을 의미한다. 목에 좋은 방위에는 청룡이 있어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 화는 남쪽의 방위로 적색과 관련되어 있다. 화는 열정과 활동성을 상징하며 불과 빛을 의미한다. 화의 좋은 방위에는 주작이 있어서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준다. 토는 중앙의 방위로 황색과 관련되어 있다. 토는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며 흙과 바위를 의미한다. 토의 좋은 방위에는 안산, 명당 앞 가까운 낮은 산이 있어서 안정, 균형,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금은 서쪽의 방위로 백색과 관련되어 있다. 금은 강인함과 청렴함을 상징하며 금속과 보석을 의미한다. 금의 좋은 방위에는 백호가 있어서 정의와 신용을 가져다 준다. 수는 북쪽의 방위를 좋아하며 흑색과 관련되어 있다. 수는 유연함과 지혜를 상징하며 물과 액체를 의미한다. 수의 좋은 방위에는 현무가 있어서 부와 재능을 가져다 준다. 2. 각 십성의 기룬 방위. 비겁은 일간나과 같은 오행으로 비겁은 일간과 같거나 비슷한 의미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관계에서는 친구, 형제, 동료, 동업자, 경쟁자 등을 의미한다. 비겁은 일간의 힘을 증폭시켜 주므로 독립성, 추진력, 투쟁심, 창의력 등이 강해진다. 사주에 비겁이 적절하게 있으면 일간의 힘을 보조해주고 인생의 도전과 변화에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비겁이 과하거나 약하면 일간의 힘을 방해하거나 소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주에서 비겁의 위치와 세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상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다. 식상은 자식이나 건강, 장수, 밥벌이 등을 의미하며 표현력과 재능을 나타낸다. 식상은 발산하고 활동적이며 친근하고 낭만적이다. 하지만 사주에서 식상이 과하면 반항적이고 말다툼을 좋아하며 충동적이고 지배적이다.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다. 재성은 아내나 아버지, 재물 등을 의미하며 관리력과 현실감을 나타낸다. 재성은 적극적이고 단순무식하며 의리와 당당함을 가진다. 하지만 사주에서 재성이 퇴고하면 욕심이 많고 강압적이며 무식하고 고집스럽다. 관성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남편이나 자식, 직장 등을 의미하며 수행력과 권위감을 나타낸다. 관성은 인내력과 조언력이 있으며 법과 질서를 중시한다. 하지만 관성이 퇴고하면 악독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융통성이 없고 눈치를 많이 본다. 인성은 일간을 생하는 수오행이다. 인성은 어머니나 문서, 학업 등을 의미하며 계획력과 명예감을 나타낸다. 또한 인성은 설계력과 지식이 풍부하며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인성이 과하면 감정이 메마르고 생각이 많으며 의존적이고 변덕스럽다. 상기 십성은 만세력을 펼쳐보면 본인 일주 기준으로 각 십성이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목, 을목일간. 목일간 기준으로 목기운이 좋을 때 직장, 재물, 연애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목은 성장, 발전, 창조를 의미하며 목일간은 목의 기운을 가장 잘 받는 사람이므로 목가 강하면 총명하고 융통성이 있고 목가 약하면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러울 수 있다. 목일간 기준으로 비겁인 목의 기운은 가장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기운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협력하고 배움을 즐기는 성격을 나타낸다. 목기운이 좋을 때는 직장에서 학습 능력과 지식이 높아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협력할 수 있다. 목은 화를 생하는 관계이므로 화의 열정과 활동성을 증폭시키고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목은 인맥과 인기를 나타내므로 넓은 인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목은 창의력과 발명력을 나타내므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목이 사주에서 희, 용신, 이면 기운의 방위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용신은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오행으로 일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사주의 균형과 중화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데, 목일간의 경우 목기운이 용신이 되어 일간에 좋은 작용을 하고 사주의 균형과 중화를 이루는 오행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목일간의 용신이 목이라면 목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므로 일간의 세력을 강화하고 사주의 균형과 중화를 이룬다. 게다가 목기운이 좋은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은 자신의 사주를 확인하는 것이다.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 지지에 임목이나 묘목 또는 목을 뜻하는 글자가 있으면서 강하거나 형충파해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또는 태양력 또는 음력으로 목의 기운이 강한 날이나 달을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태양력으로는 3월과 8월, 음력으로는 4월과 9월이 목의 기운이 강한 달이니 이 시기에 동쪽으로 특히 신선한 공기가 있는 숲이 우거진 산이나 공원, 정원, 식물원 등을 추천한다. 한편 목기운을 보충하는 방법은 추가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목은 나무와 같은 기운이므로 나무가 많은 곳에 가거나 나무로 된 가구나 그림을 집안에 두거나 분재나 꽃을 키우는 것도 목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색깔로는 녹색이나 청색 계통이 좋다. 목은 숫자로는 3과 8을 의미하므로 이 숫자들을 사용하거나 가까이 두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나 전화번호에 3과 8을 포함시키거나 3과 8이 적힌 물건을 소지하거나 3과 8의 배수인 날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좋다. 목은 방위로는 동쪽을 의미하므로 동쪽으로 가거나 동쪽에 있는 장소를 방문하거나 잠을 잘 때 머리를 동쪽으로 하거나 동쪽으로 향하는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는 것도 좋다. 또한 목은 간에 좋은 음식을 의미하므로 간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목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채소나 과일이나 쌀이나 차 등이 좋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고탄산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목은 인의의 지중, 인의 기운을 관장하므로 인자하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는 것도 목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고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주고 작은 실수에는 어질게 대처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할 수 있으면 다른 어떠한 대처법보다도 나의 기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만약 본인 사주에서 식상인 화기운이 필요할 때는 화는 밝음, 명랑, 쾌활, 예의를 의미하며 화일간은 화의 기운을 가장 잘 받는 사람이므로 화가 강하면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화가 약하면 침울하고 소심할 수 있다. 화기운은 화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밝고 뜨거운 기운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격을 나타낸다. 화기운이 좋을 때는 직장에서 열정과 책임감이 높아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협력할 수 있다. 화는 목을 소모하는 관계이므로 목의 창의력과 지식을 발휘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화는 인맥과 인기를 나타내므로 넓은 인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화는 명예와 권력을 나타내므로 관직에 오르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화기운이 좋은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은 태양력 또는 음력으로 화의 기운이 강한 날이나 달을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태양력으로는 5월과 10월, 음력으로는 6월과 11월이 화의 기운이 강한 달이다. 이 시기에 남쪽으로 특히 화 기운은 불이나 빛과 관련된 오행이므로 불이나 빛이 많은 곳이나 붉은색이 있는 곳이 좋다. 예를 들어 촛불이나 조명이 있는 곳, 해가 뜨거나 지는 곳, 꽃이나 풍선이 있는 곳, 화장품이나 미용과 관련된 곳 등이 화 기운을 보충하는 장소로 좋다. 한편 화 기운을 보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참조할 것을 추천한다. 화는 붉은색과 관련이 있으므로 붉은색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붉은색의 꽃이나 캔들, 향초 등을 집안에 두는 것이 좋다. 숫자로는 2와 7이 화를 나타내므로 이 숫자들을 휴대폰 번호로 사용하거나 가까이 두는 것도 좋다. 방위로는 남쪽이 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남쪽으로 가거나 남쪽에 있는 공기가 좋은 장소를 방문하거나 잠을 잘 때 머리를 남쪽으로 하거나
남쪽으로 향하는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는 것도 좋다. 화는 심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심장에 좋은 운동이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 마사지 등을 하거나 과일이나 채소, 차 등을 먹는 것이 좋다. 화는 검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에 금반지 18K 이상을 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은반지를 끼면 반대로 화 기운을 감소시킨다. 한편 강아지는 화 기운을 나타내는 반려동물이다. 분양받는 것보다 유기견을 입양하면 화 기운을 보충하는 동시에 선을 행하는 일로 자신에게 좋은 일로 되돌아온다. 만약 목일간 사주에서 재성인 토 기운을 반기면 직장에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직장에서는 수입이나 보너스가 증가하거나 승진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토는 목을 생하는 관계이므로 목의 창의력과 지식을 발휘하고 학문이나 연구 분야에 능숙할 수 있다. 토는 또한 신뢰와 신용을 나타내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본인 사주에서 토 기운이 길신이면 연애운도 좋다. 토는 정성과 배려를 나타낸다. 토가 견실하면 이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펴줄 수 있다. 토는 또한 조화와 중재를 나타내므로 상대방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타협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 사주에서 태과하여 너무 강하면 상대방을 지나치게 양보하거나 의지할 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자립심과 자신감이 필요하다. 한편 토 기운이 좋은 시기를 알아보면 태양력 또는 음력으로 토의 기운이 강한 날이나 달을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태양력으로는 8월과 9월, 음력으로는 7월과 8월이 토의 기운이 강한 달이다. 이 시기에 특히 토 기운은 흙과 관련된 오행이므로 흙이나 노란색이 많은 곳이나 토의 기운을 나타내는 장식품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화분이나 도자기, 점토 공예 등이 토의 기운을 보충하는 공간이다. 토 기운은 중앙 또는 서북서 방향을 의미한다. 서북서 방향은 토의 기운이 강하고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는 성격을 나타낸다. 서북서 방향을 지향하는 공간은 토의 기운을 보충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나 침대, 소파 등을 서북서 방향으로 배치하거나 서북서 방향에 있는 창문이나 문을 자주 열고 닫는 것이 좋다. 또한 토 기운은 환절기에 해당하는 계절이므로 환절기에 가는 곳이 좋다. 예를 들어 봄과 가을에 가는 곳이나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 등이 토의 기운을 보충하는 공간입니다. 한편 본인 사주에서 토가 용신이고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서북서 방향의 텃밭을 사서 주말 농장을 만들어서 채소, 작물을 심어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토 기운을 보충하는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흙을 가까이 하거나 황토색이나 노란색의 옷이나 소품을 사용하거나 5와 10이라는 숫자를 활용하거나 중앙이나 환절기에 해당하는 장소를 방문하거나 뿌리 채소나 곡물류를 먹는 것 등으로 토의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 토 기운은 중지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에 토와 관련된 장식품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토 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껴주거나 금생토, 강아지와 같은 토 기운을 나타내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도자기나 다기를 만드는 도예를 배우는 것 등으로 토의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 본인 사주에서 관성인 금기운을 반기면, 즉 길신으로 작용하면 직장에서 결단력과 단호함이 있으며 공권력이나 관직에 능숙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는 전문성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잘 어울리고 성과나 명성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금속이나 기계와 관련된 업종이나 은행, 회계, 법률 등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좋다. 금은 목을 극하는 관계이므로 목의 창의력과 지식을 제약하고 규율과 질서를 중시한다. 금은 또한 신의와 의리를 나타내므로 약속을 잘 지키고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금은 안정과 결실을 나타내므로 일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실, 성과를 얻는다. 한편 금기운이 좋은 시기는 태양력 또는 음력으로 금의 기운이 강한 날이나 달을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음력으로는
8월과 9월이 금의 기운이 강한 달이다. 이 시기에 특히 서쪽 방위로 금 기운은 금속과 관련된 오행이므로 금속이나 흰색이 많은 곳이나 금의 기운을 나타내는 장식품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곳이 좋다. 예를 들어 금반지나 목걸이, 시계, 거울, 촛대 등이 금의 기운을 보충하는 공간이다. 금 기운은 서쪽 방향을 의미한다. 서쪽 방향은 금의 기운이 강하고 냉정하고 선명한 성격을 나타낸다. 또한 금 기운은 가을에 해당하는 계절이므로 가을에 가는 곳이 좋다. 예를 들어 쌀쌀한 곳이나 건조한 곳, 분명한 분위기가 있는 곳,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곳 등이 금의 기운을 보충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금 기운을 보충하는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금속 장신구와 소품을 활용하거나 흰색이나 은색의 옷이나 소품을 사용하거나 4와 9라는 숫자를 활용하거나 서쪽이나 가을에 해당하는 장소를 방문하거나 고기나 해산물을 먹는 것 등으로 금의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 맺고 끊는 일에 단호함을 가지고 의리와 신의를 중시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규율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 등으로 금의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 약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껴주거나 고양이와 같은 금 기운을 나타내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금속공예나 취미가 잘 맞으면 암벽 등반을 배우거나 헬스를 하는 것 등으로 금의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 본인 사주에서 인성인 수기운이 길신이면서 수기운이 잘 맞고 좋으면 직장에서 지혜와 창의력이 있으며 학습 능력과 정보 흡수력이 뛰어나다. 만약 수기운이 좋으면 목일간의 인성을 강화시켜 주므로 모친, 학업, 공부와 인연이 좋아지고 언행에 있어서 자제시켜주는 브레이크가 강해진다. 또한 관성을 강화시켜 주므로 여성, 이성, 배우자와의 인연이 좋아지고 직장에서 승진, 관직운이 좋아진다. 수기운이 좋은 시기는 태양력으로는 11월과 12월, 음력으로는 10월과 11월이 수의 기운이 강한 달이다. 이 시기에는 특히 북쪽 방위에 가서 바다, 큰 강, 큰 호수 같은 곳에 가서 공기가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기운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수기운을 보충하는 다른 방법을 설명하면 수기운은 새끼손가락 5번째 손가락에 수와 관련된 장식품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수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물방울 모양의 귀걸이나 목걸이를 착용하면 얼굴에 생기를 준다. 수족관, 분수, 물레방아 물의 움직임과 소리를 즐길 수 있고 공간에 생동감을 더해준다. 유리꽃병이나 화분 유리는 물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꽃이나 식물과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검은색이나 파란색의 옷이나 소품을 사용하거나 1과 6이라는 숫자를 활용하거나 북방이나 겨울에 해당하는 장소를 방문하거나 물이 많은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 등으로 수의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 새끼손가락에 은반지를 껴주거나 물고기와 같은 수기운을 나타내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수영이나 스키를 배우거나 명상을 하는 것 등으로 수의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